안녕하세요. 조성대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나연입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 바로 복통입니다. 이 복통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린이 복통은 몸살, 변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어린이 복통의 다양한 한의학적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복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배가 아프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잠시 체했다든지,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과식했다든지,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배 아프다는 것이 반년이 됐는데, 또는 1년이 됐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치료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의 복통은 비장이 허약한 겁니다. 비장이 허약하다는 것은 뭘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입술은 비장에 속하는데 입술이 두툼하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비장이 허한 겁니다. 입술이 두툼하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자, 내가 아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다 입을 이쁘게 그렸어요. 그리고 또 야무지게 잘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하려고 살펴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장이 허한 사람이 없구나, 예를 들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애들이 있죠. 또 입이 살짝 삐뚤어진 애들도 있고요. 또 입술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두툼한 애들도 있고요. 또 상순이 뾰족한 애들도 있고요. 또 입술이 두툼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입술이 얇고 가는 애들이 있죠. 입술이 두툼한 애들이 대개 보면 밥 욕심이 많아요. 밥 욕심이 많다는 것은 식적, 식체, 이런 비위계통의 병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술이 두툼한 것을 먹는 것으로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혈이 좋다는 뜻, 크다는 뜻, 이것은 혈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혈이 부족해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두통이 오더라도 여기 머리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입술은 비장으로 보기도 하고 또 혈의 영화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근데 이 비장이 허한 것은 바로 입술을 야무지게 다물고 있느냐, 이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지적하기 전에 벌써 제가 딱 애들 보면 할머니나 엄마가 온 사람들이 제가 뭘 보는지 알아요. 우리 애는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아기가 괜히 벌리고 있겠어요?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으니까 입을 벌리고 있겠죠. 이런 아이들이 쉽게 지치고 관절이 괜히 아프다는 소리 잘하고 불어눕기를 좋아하고 소화장애도 잘 생기고 입안도 잘 헐고
배 아프다는 소리도 잘해요. 그래서 비장이 허약해서 배가 아프다는 애들은 입을 벌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야무지게 다물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허약성 복통이 있어요. 이거 참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몸이 허약한데 배가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허약해서 배가 아프다. 허약해서 배가 아픈 애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안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미남형입니다. 그러면서 상순보다 하순이 살짝 이렇게 들려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입술이 좀 두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요 턱이 살짝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된 게 정상인데 이게 살짝 이렇게 주걱턱같이 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허약성 복통인데 대개 허약성 복통이라는 것은 몸이 허하고 차서 오는 복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대개 배가 찹니다. 그래서 찬 거를 좀 먹는다든지 몸을 차게 한다든지 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잘 수 있는데 그런다든지 이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애는 아프다고 막 그냥 했는데 뱃속에 얼마나 많은 장기 들어있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허약성 복통이 많더라. 그 다음에 식적에 의한 복통. 이것은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겼으면서 배꼬리가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좀 나오고 얼굴이 통통한데 볼살이 통통해요. 요게 이렇게 터질 것 같이 통통해요. 요게 위장입니다. 위. 요게 위예요. 그래서 요게 쏙 들어간 사람은 위가 허한 거예요. 요게 볼 통통하게 나온 사람들은 위가 실해서 너무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잘 먹으면 잘 먹는 게 쌓여서 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식적 복통이 옵니다. 식적 복통의 특징은 나중에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가 부족해서 오는 게 있어요. 신기가 부족해서 요거는 이제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들, 그다음에 담이 허한 사람들, 담이 허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장이 허한 거는 입술이 벌어지고 누런 안색이에요.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잘 나타나요. 알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보비탕, 비를 보호해주는, 비장이 허해서 오는 거니까 비장을 보호해주는. 여기는 메가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메가. 요 메가라는 것이 아주 비장을 좋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약이며 음식입니다. 허약성 복통은 복통이 아닌 몸을 보호하는 약을 씀으로써 이제 허약성 복통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허약성 복통은 대개 얼굴이 갸름하고 아랫입술이 두툼하게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나타난다 그랬죠. 식적은 두툼한 입술. 두툼한 입술은 언제나 음식을 잘 먹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볼이 통통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이런 사람이면 더 식적의 가능성이 많아요. 음식이 적체돼서 복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입술이 얇고 식욕이 없는데도 식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올까요? 엄마들이 많이 먹이면 애들이 키가 크는 줄 알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먹입니다. 어떤 엄마는 토할 때까지 먹입니다. 지금 미련하다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도 되고 틀린 얘기도 돼. 야, 참 엄마들 심정을 이해를 해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좀 적으면 어떨까 그러고.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요, 입술이 두툼한 애들이 오히려 엉덩이가 커지고 안 커요. 입술이 얇은 애들이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잘 커요. 입술이 얇으면 코가 위주로 생겼어요. 코가 위주로 생긴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그래서 키가 클 건데 엄마들이 억지로 해서 먹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병이 들어서 복통이 와. 그게 이제 식적 복통이야. 그러니까 입술이 두툼한 사람도 식적 복통이 올 수도 있지만 입술이 얇고 잘 안 먹는 애들이 식적 복통이 오는데 이건 엄마 책임이야. 어른 책임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정확합니다. 나 싫어, 안 먹어.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찾아야지 억지로 이래서 먹이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되겠죠? 네.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엄마들이 반성을 해야 되죠. 아이고, 이건 우리 가까운 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신기가 부족해서 어린이 복통이 와요. 이거는 신기의 신장, 콩팥 기능이에요. 아니 신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어린이 복통이 오는가? 신기가 부족한 거는 뭘 알 수 있느냐면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거칠어요. 피부가 살보단도 뼈가 위주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피부가 거친 사람들이 애들이 왔는데 배가 아프다. 이거는 아무리 다른 약을 써도 안 나. 이것은 신장 기운을 돋궈주는 약을 써야 돼. 그 약이 바로 육미주황탕이야.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입술이 두툼하다고 그랬죠. 이게 전제로 된 입술이 두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두툼하면서 노랗다 그러면 비장, 비위, 식적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입술이 두툼하면서 검고 거친 피부라는 것은 이거는 콩팥이 약한 거야. 입술이 두툼하고 검은 사람들이 누구죠? 예, 맞아요. 흑인들이 그렇게 생겼죠. 이걸 어류라고 그래요. 어류. 아주 기교가 넘칩니다. 노래할 때 보면 힘이 넘칩니다. 예. 아주 기교가 넘치기 때문에 그 큰 엉덩이를 얼마나 잘 흔드는지 몰라. 그리고 힘이 좋아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겁이 많아. 물고기가 겁 많아, 안 많아? 엄청 많아요. 요렇게만 갖다 대도 그 물고기 형이 입술이 두툼해요. 근데 새는 입술이 두툼해서 요렇게 됐고 저 어류로 된 거는 요거 요렇게 됐고 이렇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사람이 검고 피부가 거칠고 뼈가 위주인데 입술이 두툼한 사람 어린아이가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런다. 그러면 신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야. 그럴 때는 육미지황탕을 써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담이야. 쓸개담이야. 담이 허하다. 담이 허하면 겁이 많아요. 담대하지 못하다 이랬잖아요. 담이 허하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커요, 코가 커요? 좀 그렇게 잘하십니까? 눈이 크죠. 눈이 큰 애가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래. 이건 담이 허해서 배가 아픈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런 애들 보면 대개요. 요 눈 밑에 지렁이 같은 게 하나 앉아 있어. 그게 뭐예요? 와잠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와잠이 발달돼 있으면서 눈이 크고 그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쓸개 담이 허해서 겁이 많아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배 아픈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인숙산 있는 약을 쓰면 배 아픈 게 없어져요. 이와 같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 배 아플 수는 있어요. 뭐 대변을 보거나 이러면 그냥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 있어요. 한두 번 배 아프다고 그럴 수 있는데 한 달 이상 배 아프다고 그런다. 2달이고 배 아프다고 그런다. 그냥 밥만 먹다 배 아프다고 그러고 또 화장실에 뛰어간다.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
모습과 또는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또는 생활 습관을 보고서 병을 치료해주면 어린이 복통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